안녕하세요. 이비네이션 대표 디렉터 조은별입니다. 저는 작년이죠. 24년 1월에 이제 회사 창업을 했고요. 창업한 지 약 3, 4개월 만에 골드 브랜드 이비니시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론칭해서. 그리고 하반기에 실버 브라스 소재를 다룬 이니빈이라는 브랜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비니시의 이비가 은별이라는 제 이름의 약자를 땄고요. 그래서 은별스러운이 저희 브랜드의 뜻인데요. 저는 주얼리 디자인 전공을 해서 현재 이제 41살 정도 됐기 때문에 대학교 시절, 학부 시절부터 주얼리 디자인 전공한 것까지 하면은 거의 20년이 훌쩍 넘어가는 이제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3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그 부가가치, 좀 가치가 있는 조금 더 나이대에 맞는 주얼리를 사실 좀 갖고 싶었어요. 근데 수많은 브랜드가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셀렉하고 저의 이제 지갑을 여서 구매하고 싶은 주얼리 브랜드 제품이 좀 많이 없었던 게 좀 저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이 모든 인사이트와 커리어를 좀 활용해서 내가 브랜드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만들고자 하는 골드 주얼리 브랜드가 이비니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론칭을 하고 나서 사실 퍼포먼스를 바로 내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이제 시장 경기 시기에는. 그런데 론칭 첫 달에 이제 1,000만 원대 매출을 첫 달,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거의 2년이 만 2년이 됐는데 월마다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2억, 3억 까지 지금 현재 월 매출을 나오고 있는 정도의 현재 시점까지 왔고요. 정말 디테일하게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최대한 90% 이상은 달성하려고 또다시 역으로 계획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비니시의 위치라고 하면은 뭐 가장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제 월 매출이 얼마나 지금 성장했는지가 있을 것 같고, 정성적으로 보면은 정말 생각보다 많은 고객님들이, 신규 고객님들이 많이 좀 찾고 있어요, 저희 브랜드를.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비니시 브랜드가 제가 목표하고 계획했던 부분까지 조금 잘 성장하고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주얼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다양한 일을 많이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디자인 전공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디자이너로서 회사의 첫 커리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저희가 지금은 뭐 예물 브랜드 약간 이런 거가 조금 올드한 단어긴 하지만 그때 당시 약 20년 전에 예물 브랜드에서 처음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에 당시에 갔었을 때는 빅 브랜드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주얼리 브랜드가 몇 가지 안 됐어요. 한 5가지. 그 중에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에서 또 디자이너, 또 브랜드 매니저로서 일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한 백화점 브랜드라고 흔히 말하는 브랜드에서 약 한 2군데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주얼리를 이제 최초로 주얼리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스타트업 플랫폼이었는데, 이곳에서 제가 CBO, 브랜드 총 책임자죠. CBO로 조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최초에 이제 창립 멤버로 조인을 하게 되어서 5년, 6년 정도 정말 다양한 경험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백화점 브랜드나 좀 어떻게 보면 주얼리 업계가 패션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올드한 조직 사회도 많고 좀 많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커리어를 잘 쌓아왔고 왜 갑자기 스타트업으로 조인을 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좀 반대를 하셨죠. 근데 거의 입사 3개월도 안 돼서 저에게 정말 막대한 어떤 권한과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플랫폼 CBO로서 실행하고 결정하고 모든 걸 책임지는, 어떻게 따지면 건강한 부담감과 압박감 속에서 저 스스로가 지나고 보니 그 5, 6년 동안 정말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보면 목표가 높다기보다는 좀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라고 좀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한 목표가 그 작은 목표라도 뚜렷하게 있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다년간 지내온 모든 커리어 속에서도 항상 그렇게 임하는 자세로 조금 경험을 쌓았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의 경력과 일하는 책임감과 또 창업을 해서 대표자로서 또 책임감이 정말 너무 틀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예외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판단하는 판단력,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정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고 가장 잘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결론은 사실 제가 조직사회에 있었을 때는
제가 많은 걸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경력 기준, 경험 기준으로 결정했었는데 창업을 하고 나서는 물론 저희가 결정을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 팀과 함께 펼쳐놓고 같이 회고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결정을 하기 전에 왜 잘 됐는지 또 이게 왜 실패했고 문제가 됐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회고 시간을 갖고 그 부분에서 이해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창업을 하고 이비닛을 운영을 하면서 더 책임감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저희 팀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제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OKR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저는 이 OKR 같은 경우도 그 전에 플랫폼 회사에서 이제 어떤 성과 측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사용했던 활용인데 저희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OKR이 있고 없고가 매월 다음 달 어떤 퍼포먼스에서 다르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OKR을 정말 설정을 하고 OKR을 초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창업하는데 누구나 인원이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되게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뭐 그렇다고 인원이 저희 조직원이 이렇게 크진 않지만 훌륭한 한 명의 인재보다는 우수한 팀워크가 큰 성과를 내는데 또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저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믿고 있고 지금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디자이너는 그림만 그린 사람이었어요. 뭘 알겠어요. 그림만 그리고 예쁜 것만 그리고 하겠죠. 근데 저의 디자이너의 첫 시작은 좀 달랐거든요. 당시에 그 앙드레김 아시죠? 당시 앙드레김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큰 패션쇼를 하는데 거기에 정말 파인 주얼리를 제작을 해서 했는데 그 제작을 맡긴 이제 저희 회사가 있었고 제가 거기서 처음 이제 디자이너로 실무를 이제 쌓았는데 그러다 보니 그림을 그리는 시간보다 어떻게 제작되고 만드는지에 대한 시간을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거의 뭐 흔히 우리가 정말 멋있는 사무실이 아니라 정말 거의 공장 수준에서 생산하는 분들과 같이 거의 동공동락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제 핀란드에서 브랜드 라이센싱을 맡아가지고 브랜드 디렉터, 브랜드 BM 뭐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대표님 또 성향이 저보고 조은별 너의 식대로 가서 백화점에 영업 좀 한번 해봐 이러시는 거여서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이지 싶어서 이제 가서 브랜드 PR도 하고 했는데 다시 돌아가면 결국 브랜드를 소개하고 우리 브랜드의 매력, 가치를 알리는 주 역할이 실질적으로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었던 진심이 좀 통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회사들 가서는 KPI를 만들고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와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손에 익숙해지고 하기 위해서 뭐 유튜브로 뭐 공부도 하고 했었지만 그 이후에 30대에 다녔던 백화점 모 회사에서랑 그런 커리어들을 좀 쌓았죠. 그때 당시에 그 회사는 브랜드 BM이라면 결국은 매출, 숫자와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 매출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모든 부서 역할들의 어떤 어레인지를 하는 것들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숫자를 가지고 좀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커리어를 쌓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쌓아서 주얼리 플랫폼에서 PB 그다음에 뭐 수만 개의 브랜드, 주얼리 브랜드를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결국은 제가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았나 싶지만 그게 제 어떤 성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냥 계속 자연스럽게 몸에 남아가지고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뭐 주말이라고 저도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서치하는 것조차도 그 시간에 저는 쉰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서치하는 시간도 저에게는 일의 일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 활용을 잘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몸에 남았다 플러스 저만의 또 하나의 뭐 브랜드 회사를 운영하는 기준으로 조금 삼고 있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주변에서 많이 물어봤어요. 왜 은별님은
본인 브랜드 안 하세요? 언제 하실 거예요? 그거 하실 거죠? 뭐 이런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뭐 생각은 했지만 아직은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딱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결혼을 제가 좀 늦게 했어요. 결혼을 이제 거의 30대 후반 거의 정점에 했는데 그러고 나서 좀 이후에 40대에 좀 저의 삶은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어떤 걸 해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정말 주얼리의 외길로 간 저의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또 자부심은 있긴 있어가지고 좀 좋은 케이스, 성공 케이스를 만들고 싶다는 또 하나의 또 작은 또 마음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진 모든 인사이트를 가지고 내가 창업을 했었을 때 내가 생각한 만큼 이뤄낼 수 있을까? 라는 좀 호기심도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제품, 좋은 브랜드 이런 것들을 저를 비롯해 저와 비슷한 고객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가치를 조금 같이 경험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경험을 커리어 쌓고 나서 할 수도 있는 선택이었지만 더 늦으면 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아직 체력이 남아 있었을 때 시작을 하자라고 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회사 입사하고 나서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JBM의 일기로 제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JBM에서 몇 명의 그룹이 같이 이제 프로젝트식으로 브랜드를 가상으로 이제 런칭을 해보고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사실 사회 초년생 때 대학교까지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일을 처음 해볼 때 내가 일하는 방식, 나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환경에서 내가 가장 아웃풋을 잘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를 더 알아가고 이해관계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당시에 좀 올드한 좀 조직 문화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회사에서 경험할 수 없는 부분들을 JBM 과정에서 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았나. 가장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JBM에서 떠오르는 거는 이재호 이사장님이 이제 고객에 대한 뭐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 번씩 이제 오시면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어린 나이였고 사실 뭐 크게 많이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당연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디자이너로서 일을 했지만 어떤 백화점의 프로모션 행사가 있었을 때 세일즈 서포트도 많이 가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제로 세일즈도 해보고 고객을 만나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소통도 해보고 라는 것들에 대한 거를 해봤었는데 지금은 일단 첫 번째 왜 과거에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을 때 그런 세일즈에 대한 서포트 기회를 더 많이 잡지 않았나 가장 후회가로 남는 게 이 한 가지긴 한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론은 그 시작과 끝은 다 저희 고객님이더라고요. 저도 제가 저희 이비니쉬 브랜드를 생각하고 맞는 타겟 고객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고객님들이 우리 브랜드에서 어떤 니즈가 있고 어떤 제품을 또 원하시고 선호하시고 또 어떤 게 좀 불편하시고 어떤 거가 좀 만족스럽는지 뭐 아쉬우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하고 있고요. 가장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이런 결론은 고객이구나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매일 일과의 첫 시작은 똑같아요. 처음에 항상 매일 아침에 1시간은 전날 그 새벽이나 뭐 저녁부터 들어온 아침까지 들어오는 CS 여러 가지 CS가 있죠. 인입되는 CS 이런 것들이 보통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저는 한번 이제 쏙 봐요. 쏙 보고 같이 이제 관리하는 팀이 있지만 제가 꼭 봅니다. 놓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사이에 남겨진 이제 리뷰를 봐요. 리뷰를 보고 행복하기도 하고 뭐 정말 간혹 조금 아쉬운 리뷰가 있을 때면 그날의 기분이 조금 안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쇼룸을 지금 오픈을 하고 나서 고민이 있었어요.
쇼룸을 담당하실 분을 저희가 일단 모실지. 근데 제가 직접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계속 고객님을 좀 소통하고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고객들에서 저희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항상 그렇게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JBM에서 어떤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사고 방식, 철학, 태도 이런 것들이 이재호 이사장님의 어떤 그런 부분과 결론은 저도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어떤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저 때랑 좀 다르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사실 더 갈수록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광고 영역에서도 이제 마케터로서 만약에 이제 커리어를 쌓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주얼리 쪽에서도. 근데 예를 들어 보면 마케터에서도 그냥 광고를 잘 플랜을 하고 수립해서 잘 수행하고 대행사를 잘 설득하고, 정말 단순한 것보다는 지금 광고의 마케팅 시장의 트렌드가 어떤지, 그 트렌드가 예전에는 1, 2년, 3년 단위로 변화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짧아요. 거의 3개월 만에 광고에서도 소재에 대한, 광고 소재죠. 광고 소재에 대한 트렌드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배너 형식으로 요즘 또 잘 되다가도 이게 만들어 놓으면은 릴리즈를 할 때 되면 또 다시 또 트렌드가 바뀌어요. 이런 것처럼 되게 트렌드에 민감하고 변화에 되게 좀 적응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어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특출나게 그 부분만 잘하기보다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내가 조금 관심 있는, 잘하고 싶은 영역에서 현재 어떤 시장에서 어떤 트렌드가 있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쌓아가시면서 경험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많은 게 있지만 3가지로 좀 축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거죠. 매출을 내기 위한 거는 결국 제품을 판매해서 나는 건데 너무 상품 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욕심을 부릴 필요 없고, 결국은 제가 정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얻은 인사이트는 10개의 제품이 있어도 그 중에 약 5%의 상품이 리딩을 합니다. 10개가 있는 제품에서의 브랜드에서도 결국은 3개가 리딩을 하고요. 5% 정도의 제품력, 확신이 있는 제품에 좀 더 집중하시고, 제품 수에 너무 욕심을 내시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만들고 나서 시작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하시면서 완벽함을 조금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완벽주의자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이게 적정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주얼리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어려운 게 골드 원자재가 너무 상승했죠. 지금 2년 동안. 저도 딱 그 시기였어요. 제가 창업하고 나니까 갑자기 금값이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정말 슬펐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얼마 전부터 실버 또 폭등하고 있죠. 지금 원자재 상승에 대한 부분은 주얼리 업계 많은 분들에 대한 가장 힘든 어떤 이슈가 되긴 하는데, 이런 것처럼 내가 예기치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례적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시간이라는 거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완벽하게 시간을 다 쓰기보다는 조금 하시면서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고객 소통에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장 힘든 부분이고 노력하는 부분의 공통 부분이긴 한데, 고객 소통에서 정말 결국은 답이 있습니다. 꼭 잘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고객들에게서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계속 생기실 거고, 그럴 때마다 확신을 갖고, 확신이 생기면 과감히 도전하시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너무 고민하고 생각만 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찾아오고 확신이 있으면 과감히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 저는 꼭 함께 해봤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팀하고도 항상 얘기한 게,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희망을 저는 오히려 갖지 않아요. 더 어려워졌을 때에 대한 플랜을 항상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좀 잘 이겨내시려면 오히려 너무 희망적인 것보다
좀 더 어려웠을 환경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이겨내시는 다 창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네이션 대표 디렉터 조은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